3번 문제. 원화 테이블에서 성별 필드 중 체크된 값은 남, 언체크된 값은 여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원화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성별에 언체크된 건 여자라는 겁니다. 체크된 건 남자라는 겁니다. 자, XS에서 언체크는 0값입니다. 이 체크 값은 마이너스 1값입니다. 따라서 체크된 값은 남자, 마이너스 1은 남자고 언체크된 0값은 여로 표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여기 성별에 있습니다. 성별에 yes, no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yes, no. 조회에 들어가 보면 확인란이 있습니다. 확인란. 체크, 언체크, 확인란. 근데 우리는 체크, 언체크가 아니라 남녀의 텍스트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인란을 텍스트 상자로 바꿔주시고, 자,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no, yes로 나오네요. 우리는 남녀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와서 일반으로 들어와서 이 형식의 yes, no 형태가 아니라, 자, 우리 엑셀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었습니다.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있었어요. 자, 그래서 현재 남은 마이너스 1값입니다. 자, 그리고 여는 0값입니다. 따라서 맨 앞에 양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다가 세미콜론 하나 두겠습니다. 양수는 없다. 자, 그리고 음수의 경우에는 남으로 표시하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0의 자리의 경우에는 여로 표시하겠다. 각각 세미콜론을 구분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앞에 남 앞에 여 앞에 통화 기호가 들어갑니다. XS에서는 통화는 하나의 문자, 쌍따옴표가 아닌 하나의 문자의 통화를 쓴다. 2개 이상의 문자는 쌍따옴표를 이용하지만 하나의 문자는 통화 기호를 이용한다.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현재의 경우에도. 자, 그러면 시트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봤더니 언체크는 여, 체크는 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유형의 문제들은 과거 2020 버전, 한 6년 전에 문제들입니다. 6년 전에 출제가 되었는데 2016 버전, 3년 전이겠죠. 2016 버전에 들어오면서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런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2021 버전에는 이런 기능을 다시 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원화 테이블이 로드될 때, 열릴 때 반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원화 테이블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 시트. 정렬은 속성 시트에 들어옵니다. 이 속성 시트에 들어오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정렬을 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한 유효성. 하나의 필드에 대한 유효성은 각 필드 아래쪽에 작성을 하지만 2개 이상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속성 시트에서 유효성 검사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현재는 로드 될 때라고 됐습니다. 맨 밑에 로드 할 때가 예로 되어 있는지, 로드 할 때 아니오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로드 할 때, 열릴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아니오로 그대로 둔다면 테이블이 열릴 때 정렬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현재는 로드 할 때 정렬을 예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번호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렇습니다. 여기 정렬 기준, 반번호 기준으로. 자, 뒤에 ASC 한 칸 띄어야 됩니다. 안 띄우면 또 안 됩니다. ASC. 참고로 이 ASC는 오름차순 기본값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뭐 적어도 가능하고 또는 반번호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 성별 기준으로 내림차순 이렇게 있다고 한 경우에는 DSC 역시 성별 뒤에, 반번호 뒤에, 필드 뒤에 한 칸씩 띄워주셔야 됩니다. 대소 문자는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ASC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현재의 경우에는 오름차순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오름차순만 넣어주시고 자, 닫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반번호 C1, C2, C2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오름차순 기호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C1, C1, C2, C2, C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속성 시트에 들어가면
반번호 뒤에 ASC가 자동으로 사라졌다는 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안 사라집니다. 띄어쓰기를 안 하면 정렬도 안 됩니다. 반드시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원화 테이블에 반번호 첫 글자가 대문자로 변환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원화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화 테이블을 열어봤더니 반번호 필드에 영문자가 현재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형식을 이용해서.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반번호에 대해서 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를 걸 수도 있겠고, 자, 형식을 걸 수도 있겠고, 자, 문제에서는 형식을 지시를 했습니다. 형식에서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대문자, 크다 대문자, 작다 소문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C1으로 첫 글자만 영문자지만 뒤에 또 다른 영문자가 있다고 할 경우 크다를 적용을 해주면 뒤에 있는 영문자들도 모두 대문자로 바뀐다는 점. 현재는 첫 글자만 대문자이니까 첫 글자만 바뀐다는 점. 자, 그래서 반번호에서 형식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크다. 자, 작다는 소문자입니다. 다시 시트 보기를 통해서 저장을 할까요? 예! 저장을 해서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제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